여의도 본사 12층 경영지원본부. 한지연은 골판지 박스 안에 마지막 물건을 넣었습니다. 탁상 달력, 볼펜 3자루, 작은 선인장 화분. 손때 묻은 물건들이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박스 바닥에는 이미 117건의 업무일지가 반듯하게 눕혀져 있었습니다. 오늘 오후 5시 임시 주총. 자네 짐은 다 챙겼지? 최도윤 전무가 복도를 지나가며 던진 말이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는 대신 물티슈로 책상 모서리를 닦았습니다. 30년간 같은 자리, 같은 책상이었습니다. 나무 표면에 밴 커피 얼룩, 서랍 손잡이의 미세한 흠집까지 그녀는 기억했습니다. 벽시계가 2시 7분을 가리켰습니다. 주총까지 2시간 53분. 지연은 숫자를 마음에 새기며 인수인계 메일의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기록은 끝나지 않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자 화면에 파란 체크 표시가 떴습니다. 이 회사에 입사한 건 23이었습니다. 아버지 한상철이 창립 멤버로 일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는 정년을 2년 앞두고 쓰러졌고 지연은 그의 책상을 물려받았습니다. 아버지의 서랍에서 발견한 첫 문서는 법무팀 업무 매뉴얼 초안이었습니다. 손글씨로 빼곡하게 채워진 40페이지였습니다. 지연은 그 매뉴얼을 따라 일했습니다. 계약서를 검토하고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고 소송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묵묵히 정확하게. 누군가는 그녀를 투명인간이라 불렀고 누군가는 회사의 블랙박스라 말했습니다. 지연은 어느 쪽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복도 끝 유리벽 너머로 대표 오성규의 회의실이 보였습니다. 6명이 테이블을 둘러싸고 앉아 있었습니다. 지연이 시선을 거두려는 순간 인사팀 정서윤 차장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윤의 표정에는 걱정 반 기대 반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연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박스를 든 채 대기하고 있을 때 최도윤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30년 계약이면 능력이 없는 거지. 그 박스가 자네 전부야. 문이 열렸습니다. 지연은 안으로 들어가 비일 버튼을 눌렀습니다. 최도윤의 말이 복도에 남았고 문이 천천히 닫혔습니다. 지연은 가방에서 투명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성년의견 심판 결정문, 주주명부 사본, 공증 확인서. 서류들을 확인한 뒤 다시 봉투를 넣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표시등이 비일에 멈췄고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 끝에 아카이브룸이라는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가웠습니다. 지연은 박스를 바닥에 내려놓고 카드키를 문에 갖다 댔습니다. B- 소리와 함께 잠금이 해제되었습니다. 그녀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30년 전 아버지가 남긴 것, 그리고 그녀가 30년간 쌓아온 것. 오늘 오후 5시 그 모든 기록이 말할 차례였습니다. 오후 4시 30분 여의도 컨벤션홀. 500석 규모의 회의장이 가득 찼습니다. 후미에는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까지 있었습니다. 협력사 대표들, 언론사 기자들, 주주들. 모두의 시선이 단상을 향했습니다. 오성규 대표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제22회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퍼졌습니다. 빔 프로젝터에는 의안 목록이 떴습니다. 1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2호 의안 정관 변경의 건. 형식적인 순서들이었습니다. 한지연이 뒷좌석에서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의장님, 발언 요청드립니다. 회의장이 웅성거렸습니다. 몇몇이 고개를 돌려 지연을 쳐다봤습니다. 최도윤 전무가 앞줄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계약직이 무슨 주주 발언이야. 의장, 질서 유지 바랍니다. 그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좌중의 시선이 지연에게 쏠렸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통로를 따라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손에는 투명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오성규가 마이크를 끄지 않은 채 속삭였습니다. 한 과장, 이게 무슨. 지연은 봉투를 열어 서류 3장을 단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성년후견 심판 결정문, 주주명부 원본 증명, 공증 확인서. 사회자가 서류를 집어들고 확인했습니다.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잠시만요. 이건. 스크린에 새 화면이 떴습니다. 주주 구성 내역. 맨 위에 큰 글씨로 이름 하나가 표시되었습니다. 서미경 51%, 기타 주주 49%. 사회자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최대 주주 측 대리인으로 발언 권한을 인정합니다. 회의장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중간 좌석의 박민호 PL이 휴대폰을 들어 사진을 찍으려다 멈췄습니다. 최도윤은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입이 반쯤 벌어져 있었습니다. 지연은 단상 옆에 놓아둔 골판지 박스를 끌어당겼습니다. 박스 안에서 검은색 노트 한 권을 꺼냈습니다. 표지에는 볼펜으로 쓴 날짜가 있었습니다. 1998년 6월. 30년 전 이 회사 법무팀은 3명이었습니다. 지연의 목소리가 마이크 없이도 회의장을 채웠습니다. 한상철 과장, 이경민 대리, 그리고 송재호 차장. 제 아버지는 모든 회의록을 직접 작성했습니다. 117건의 업무일지가 그 증거입니다. 그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누런 종이에 빼곡한 손글씨가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한 건의 회의록이 빠져 있었습니다. 1998년 6월 15일. 창립 주주 5인이 모인 임시 이사회. 공식 기록엔 없지만 제 아버지는 따로 기록을 남겼습니다. 오성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다시 앉았습니다. 지연은 노트의 한 페이지를 카메라에 비쳤습니다. 스크린에 확대된 이미지가 떴습니다. 회의 참석자 명단, 의결사항, 그리고 맨 아래 서명 3개. 오성규, 서미경, 한상철. 이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단 하나였습니다. 지연이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서미경 이사의 지분 51%는 양도 불가, 상속 불가 단. 성년후견 개시 시 후견인이 의결권을 대리 행사한다. 이 조항은 정관에 기재되지 않았지만 창립 주주 전원이 서명했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500명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최도윤이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그게 무슨 효력이 있어? 정관에도 없고 등기에도 없잖아. 지연은 글을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박스에서 얇은 파일 하나를 더 꺼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서울가정법원에서 성년후견 개시 심판이 확정되었습니다. 피후견인 서미경, 후견인 한지연. 모든 서류는 법원의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파일을 단상에 올려놓았습니다. 오성규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지연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30년간 단 한 번도 잡아본 적 없는 물건이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이로 의안 상정 전에 먼저 확인하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한지연은 박스에서 노트 3권을 꺼냈습니다. 각각 다른 시기, 다른 색깔의 표지였습니다. 첫 번째 노트를 펼쳤습니다. 2024년 9월 5일 오전 9시 15분 구내식당. 그녀의 목소리가 회의장에 울렸습니다. 최도윤 전무가 제게 말했습니다. 넌 급여 도둑이야. 목격자 8명의 이름이 여기 있습니다. 스크린에 손글씨 페이지가 확대되었습니다. 날짜, 시간, 장소, 발언 내용, 목격자 명단. 모두 정확했습니다. 두 번째 노트를 열었습니다. 2024년 9월 12일 오후 4시 기획회의실. 제가 작성한 제안 자료가 쓰레기통에 던져졌습니다. 참석자 15명 중 7명이 웃었습니다. 앞줄에서 작은 신음이 들렸습니다. 누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 번째 노트. 2024년 9월 25일 오후 6시. 이메일로 받은 계약 갱신 거부 통보입니다. 30년 계약직이면 능력이 없는 거지.
보낸 사람은 최도윤 전무입니다. 최도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게 뭐가 문제야? 업무 평가는 상사의 권한이잖아. 지연은 글을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박스에서 얇은 노트 한 권을 더 꺼냈습니다. 표지에 번호가 없었습니다. 종이가 다른 노트들보다 오래되어 보였습니다. 이 노트는 제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기록입니다. 첫 페이지에 적힌 메모가 스크린에 떴습니다. 회의록 누락 구두 합의. 그 아래 날짜. 2015년 3월. 2015년 3월 18일 비공식 임원회의. 오성규 대표는 특정 마케팅 비용을 분기 실적에 임시 반영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최도윤 전무는 이를 전략적 프레임 조정이라 표현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이니셜 2개가 보였습니다. O, S, C, D. 이 기록은 정식 회의록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아버지는 모든 발언을 적어두었습니다. 재무제표 조작 가능성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오성규가 단상을 향해 손을 뻗었다가 내렸습니다. 지연은 마이크를 다시 잡았습니다. 오늘 저는 개인적 응징을 하러 온 게 아닙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낮고 단단했습니다. 현장을 무시하는 관성과 거버넌스 붕괴를 바로잡으러 왔습니다. 30년간 쌓인 기록이 이제 말할 차례입니다. 법무팀 좌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누군가 정관 사본을 펼쳐 임원 해임 조항을 확인했습니다. 박민호 PL이 옆 사람에게 속삭였습니다. 지연은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의한 일. 최도윤 전무 해임의 건.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51%라는 숫자가 그 어떤 스피커보다 크게 울렸습니다. 전광판에 결과가 떴습니다. 찬성 51.0%, 반대 27.3%, 기권 21.7%. 가결. 앞줄에서 누군가 의자를 밀고 일어났습니다. 최도윤이었습니다. 그는 단상을 노려보다가 출구로 향했습니다. 문이 쾅 소리를 내며 닫혔습니다. 중간 블록에서 숨죽인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협력사 대표 몇 명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지연은 잠시 멈췄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박스에서 마지막 파일을 꺼냈습니다. 투명 클리어 파일 안에 2장의 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의안이 대표이사 오성규 해임의 건.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오성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한 과장, 아니 한지연 씨. 이건 월권이야. 아무리 최대 주주 대리인이라도. 지연은 그의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을 마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일단 제가 공개할 2페이지를 보고 판단해 주십시오. 그녀는 클리어 파일을 열었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를 카메라에 비췄습니다. 스크린의 문서가 확대되었습니다. 2015년 4월 금융감독원 제출 보고서. 그리고 그 옆에 놓인 사내 회계자료. 숫자가 달랐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 2018년 협력사 계약서. 계약 금액란에 2개의 숫자가 겹쳐 적혀 있었습니다. 하나는 지워진 흔적이었습니다. 회의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지연은 문서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2페이지의 진위를 확인하는데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표결은 그 이후에 진행하겠습니다. 한지연은 첫 번째 페이지를 카메라 앞에 고정했습니다. 스크린에 회의 메모가 확대되었습니다. 현장 인력 축소 지시 돌봄 육아 인력 전환 배제. 하단에 O, S라는 이니셜과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2019년 7월 3일. 오성규의 친필이었습니다. 2019년 여름 육아휴직 복귀 예정자 17명의 재배치가 보류되었습니다. 지연의 목소리가 회의장에 퍼졌습니다. 이유는 현장 효율성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9명이 퇴사했고 5명은 계약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를 올렸습니다. 내부 고발자 보호 요청 메일. 발신 날짜는 2021년 3월. 그 아래 인사위원회 보류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결재란은 비어 있었습니다. 내부 고발자는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인사팀은 6개월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보류 메모를 작성한 사람도 결재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연은 문서를 내려놓았습니다. 방조는 침묵의 서명입니다. 리더는 몰랐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기록이 말합니다. 오성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한지연 씨, 그건 당시 상황이 복잡했어요. 회사 전체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사회자가 조용히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변론은 표결 후 진행하겠습니다. 오성규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는 다시 앉았습니다. 전광판에 문구가 떴습니다. 의안 이 대표이사 오성규 해임의 건. 표결을 시작합니다. 30초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결과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찬성 54.2%, 반대 22.1%, 기권 23.7%. 가결. 회의장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두려움이 시도가 합의로 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누군가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안도와 긴장이 뒤섞인 소리였습니다. 지연은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의안 3. 신임 대표이사 선임의 건. 후보자 한지연. 그녀는 마이크를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약속드립니다.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재택근무, 플렉스타임, 돌봄 휴가, 복귀 트랙. 이 모든 제도를 6개월 내에 시행하겠습니다. 회의록은 전면 공개합니다. 의사결정 과정은 로그로 남깁니다. 투명한 거버넌스를 구축하겠습니다. 앞줄에서 정서윤이 일어섰습니다. 그녀가 손뼉을 쳤습니다. 가볍지만 단단한 박수였습니다. 박민호가 뒤따라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협력사 대표 1명, 2명. 박수가 파도처럼 번졌습니다. 뒷줄 입석 구역까지 모두 일어섰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참았습니다. 오늘은 처벌의 날이 아닙니다. 그녀가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규칙을 다시 쓰는 날입니다.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지연은 단상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정서윤이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과장님 아니 대표님. 고생하셨습니다. 지연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함께 만들어가야 할 길이에요. 그때였습니다. 후방 스크린에 알림창이 떴습니다. 새 메일 한 통. 발신자는 익명이었습니다. 제목 적대적 M&A 사전 접촉 내역 제보. 회의장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지연이 스크린을 돌아봤습니다. 메일 본문 미리 보기가 보였습니다. 2024년 8월 외부 투자사 3곳과 비밀 접촉. 주요 자산 매각 논의 흔적 발견. 박민호가 휴대폰을 확인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거 진짜야? 지연은 사회자를 보았습니다. 사회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도 모르는 내용이었습니다. 정서윤이 무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대표님, 이 메일 출처를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연은 박스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117건의 노트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30년의 기록이 오늘 말을 시작했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회의는 여기서 종료합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마지막으로 회의장을 채웠습니다. 내일 오전 9시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출구를 향하는 발걸음이 빨랐습니다. 누군가 전화기를 꺼내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지연은 단상에 홀로 남았습니다. 스크린에 익명 메일이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봉투를 다시 열어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기록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여의도 본사 1층 로비. 대형 스크린에 실시간 지표가 떠 있었습니다. 매출 5,200억 원 전년 대비 36.8% 증가. 임직원 628명 전년 대비 128명 증가. 연간 이직률 4% 전년 대비 24% 감소.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추가된 수치들. 유연근무 이용률 82%. 재택 선택권 행사 64%. 돌봄 육아 사용 중 91명. 육아휴직 복귀 트랙 147명. 로비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스크린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군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12층 대회의실. 원래 타운홀 미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200명이 넘는 인원이 참석했습니다. 온라인 접속자는 328명이었습니다. 한지연이 단상에 섰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골판지 박스를 들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대신 태블릿 하나가 손에 있었습니다. 지난 1년 우리가 지켜온 원칙이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킬 첫 번째 원칙입니다. 화면에 슬라이드가 넘어갔습니다. 기록 공개 규정 1주년 성과. 회의록 공개율 100%. 의사결정 로그 평균 작성 시간 48시간 이내. 기록은 기억을 지킵니다. 기억은 사람을 지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정서윤이 앞줄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민호가 옆 동료와 눈빛을 나눴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지연은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차를 몰고 광명으로 갔습니다. 30분이 걸렸습니다. 광명 요양병원 3층 302호실. 서미경이 창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는 짧게 잘랐고 옷은 단정했습니다. 간호사가 손톱을 깎아준 흔적이 보였습니다. 지연이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온기였습니다. 엄마, 회사 잘 지키고 있어요. 서미경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빛이 흐릿했지만 미소가 번졌습니다. 잘했어. 짧은 두 글자였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대신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다음 주에 또 올게요. 돌아오는 길 지연은 신호대기 중에 휴대폰 메모를 열었습니다. 제목을 적었습니다. 118번째 노트 적대적 M&어 사전 접촉 내역 추적 프로토콜. 1년 전 그 익명 제보는 사실이었습니다. 외부 투자사 3곳이 비밀리에 접촉했던 흔적을 찾아냈고 모두 법적 조치로 마무리했습니다. 기록이 다시 한번 사람을 지켰습니다. 회사로 돌아왔을 때는 오후 4시 50분이었습니다. 지연은 12층 창가에 섰습니다. 석양이 한강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휴대폰 알림이 울렸습니다. 전사 캘린더 알림. 오후 5시 마이너스 현장 점검 앤드 기록 정리.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제목의 블록이었습니다. 지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정서윤과 박민호, 그리고 현장 팀장 4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현장 이슈 공유해 주세요. 1시간 동안 7개 부서의 현황을 들었습니다. 누군가 육아 복귀 트랙 개선안을 제안했습니다. 누군가 재택 근무 장비 지원 확대를 요청했습니다. 지연은 모두 기록했습니다. 회의가 끝났을 때는 오후 6시였습니다. 사람들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지연은 태블릿을 닫고 창밖을 봤습니다. 오늘도 500개의 숨이 같은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숫자와 사람이 화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휴대폰에 알림이 떴습니다. 익명 제보함 시스템. 새 파일 한 건. 제목 90일 전 누락된 이사회 녹취록. 지연은 알림을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복도를 걸었습니다. 기록이 부르는 다음 싸움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지키는 날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지연은 1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로비 스크린이 여전히 켜져 있을 것입니다. 숫자들이 빛나고 있을 것입니다. 기록은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도 끝나지 않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지연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